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요즘 너무 추워져서 갑자기 날씨 변화가 너무 커서 옷을 싹 이제 꺼내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 얘기로 더위를 좀 오싹함으로 풀어보자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벌써 겨울이 너무 빨리 와버려가지고 이제 오싹한 게 필요가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도 공포는 네. 항상 필요하죠. 아, 그런가요? 네, 언제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도쿄에서 온 사연이고요. 도쿄에서 현재 거주 중인 30대 디자이너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한나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는 도쿄에 살고 계시지만 원래 고향은 경기도. 오, 가깝네요. 제가 일단 경기도니까 네. 뭔가 가까울 것 같은 느낌? 정확하게 어딘지 적어주셨는데 한나님이 지금 오늘 나올 장소와 그러니까 지역과 또 특정 장소들이 지금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뜬대요. 그래서 최대한 경기도 어딘지도 좀 가려주고 좀 유추가 안 될 수 있게 지명을 좀 가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경기도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도쿄에서 사시는 이 한나 씨가 어렸을 때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당시에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으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다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 대신에 한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는. 아, 혼자 좀 밖에서 많이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의 돌봄보다는 학원에 주로 많이 맡겨져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터라 뭔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논다거나 아니면 다 같이 어디로 놀러 갔다거나 그런 추억이 거의 없이, 그래서 10대 때를 떠올려 보면은 대부분이 다 울적하고 힘들었던 기억밖에. 아, 약간 추억할 만한 거리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해가 쨍쨍하고 화창한 날인데도 친구들은 막 이번 주 토요일에 뭐 엄마랑 어디가 아빠랑 어디가 이러는데 주말에도 요 분은 터덜터덜 걸어서 학원으로 가야 하는 아, 주말까지. 그런 일상을 보내시다 보니까 그때 그랬던 것들이 너무너무 싫었고 어린 나이에 마음의 그늘이 좀 많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나님은 그 집 근처에 있는 영어 학원을 주로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영어 학원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여자애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제가 집 근처라고는 했지만 그 동네도 어쨌든 간에 워낙 크고 또 주변에 학교도 많고 학원도 많다 보니까 같은 학교가 아닌데도 그 여자아이와는 금세 친해졌고. 보통 한 반에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학원에. 그치.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여자아이가 워낙 친화력이 좋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좀 그늘이 좀 있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학원에서 알게 된 여자아이는 항상 밝게 먼저 하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말도 걸고 막 장난도 치고 이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생각해봐도 굉장히 살갑고 애교가 많은 아이였는데 그것 치고는 좀 과했었대요. 아, 애교가 과하다고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시에 그 학원은 작은 봉고차로 그 노란색 차. 그런 걸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또 태워오고 이랬었는데 그 버스를 한나님이 이제 먼저 타서 앉으면 항상 그 친구가 옆자리에 와서 타곤 했었는데 동성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볼에 뽀뽀를 한다든지 뽀뽀를 한다고요? 오. 아니면은 호응을 한다든지 가고 있는데 손을 갑자기 잡는다든지 아, 버스 안에서. 그런 스킨십에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였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나님은 어쨌든 간에 조금 어둡기도 하고 그런 거에도 적극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친구의 그런 스킨십이 조금 불편하긴 했었대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주는 그 친구와 어느새 베프처럼 친하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10대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좀 으스스하고 소름 끼치는 얘기들을 좀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통원버스에서 왜 같이 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집에 갈 때 둘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렇게 앉아있으면 꼭 한나야 있잖아 하면서 무서운 얘기를 자주 하곤 했었는데 그 얘기가 어찌나 디테일한지. 디테일하다고요? 무서운 얘기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 아이가 요새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가는 곳이 있거든. 근데 거기가 귀신들만 사는 동네야. 그게 평소에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지점을 통과를 하면은 공간이 바뀌는 것처럼 모든 곳들이 다 바뀌면서 귀신들이 사는 아지트로 열리고 그 아지트는 저녁 이후에만 나타나고 자신은 그 귀신들과 친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아지트를 볼 수 있어 오, 진짜 디테일하네?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 씨가 놀래서 뭐? 그런 공간이 있다고? 어떻게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여자아이는 더욱 신이 나서 근데 거기는 나만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은 그 아지트에는 엄청 높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100층 정도 되거든. 근데 당시 한나님 기억으로는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63빌딩. 그쵸. 인데 어떻게 100층짜리가 아무리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그게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그런 아파트라면은 금방 사람들 눈에도 띌 텐데 밤에만 열리고 자기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가 약간 좀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무시하곤 했었대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막 100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귀신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어떠한 걸 이렇게 통과하면 거기가 열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근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통원버스를 이제 타고 갈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데 그 아파트는 보통 아파트가 아니고 귀신 동네에서 있는 귀신 아파트인데 귀신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아파트래요. 인기가 많은. 오. 그래서 자신은 귀신들과 그 아파트에서 노는 걸 가장 좋아한다 라는 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님한테 그 아파트에서 놀 수 있는 규칙도 상세히 알려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만의 그런 규칙이 있대요. 거기서 놀려면 이제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구나.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첫째, 1층부터 좌우로 하나씩 있는 아파트에 각각의 집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 1층부터. 자, 둘째는 숨바꼭질을 하듯 들어갈 때마다 그 각각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귀신들이 그 집에 숨어 있대요. 근데 그 귀신들은 이 놀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놀래켜도 절대로 놀란 척을 해서도 안 되고 그 귀신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숨어있는 귀신들을 직접 찾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이 놀래키려고 나왔을 때는 반응하면 안 되고 직접 숨어있는 귀신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셋째는 그렇게 한 층 한 층 꼭대기까지 숨어있는 귀신들을 다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미션을 클리어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파트 놀이에 성공을 하는 거래요. 거길 갈 때마다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된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금 놀래키는 귀신들이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그냥 와갖고 웍 하고 놀래키는 게 아니라 그 귀신들이 꽤나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고 버려진 집에 있을 법한 그런 허름한 옷장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나온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욕실에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나온다거나 그런 무서운 모습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미션을 성공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매번 한나님에게 이 귀신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과 함께 같이 가자. 거기를 한번 가보자. 진짜 재밌다. 오늘 말 나온 김에 오늘 갈래?
라고 졸랐지만 한나님은 듣는 내내 아 얘가 왜 63빌딩보다 더 높은 아파트가 어딨다고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 얘는 되게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의 그런 요청을 매번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면 무서워해야지 보통 정상인데 그걸 되게 즐기고 있는. 그렇게 한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안 하자 친구는 이제 좀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다가 좀 지겨워졌는지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줬는데 아파트 얘기가 아닌 실 얘기였다고 합니다. 실? 진짜 우리 실뜨기 할 때 그 실인데 그 귀신 동네에서 그 근처에서 발견한 어떤 실에 대한 내용인데 그 실은 자기처럼 귀신을 보는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실이래요. 근데 그 실은 땅 속에서 묻혀 있다가 마치 씨앗이 발아하듯이 그 땅을 뚫고 이제 위로 하늘로 향해서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실인데 그 실은 계속 냅두면은 점점 길이가 더 높이 길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실이 아니라 꽤나 무서운 실이라서 그 실이 하늘 쪽으로 향한 그 끝에는 모든 실들이 다 빨갛게 끝에 뭔가가 묻어 있는데 그건 바로 땅 속에 묻어 있는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피를 의미한대요. 그런 걸 어떻게 상상력이 진짜. 그러니까 이 실은 죽은 사람의 몸 안에서 나오는 실인 거죠. 그쵸, 그렇게 되지.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런데 그 실은 만지면 위험해. 만지면은 죽을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실을 발견해서 그 끝을 조심히 잘라서 지금 집 서랍에 보관하고 있거든. 그거를 잘라왔다고요? 한나 너한테도 내가 오늘 보여주려고 가지고 오려고 했었거든. 근데 그 실은 너무 위험한 거라서 밖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야. 궁금해?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절대 안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당시 한나님은 주말에 스포츠 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 교실을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에 6시가 되어야지 그 수영 교실이 끝나곤 했었대요. 근데 저녁이다 보니까 수업이 끝나면 항상 아버지가 그 앞으로 차를 타고 데리러 오곤 하셨는데 그날도 수영이 끝나자마자 한나님을 데리러 온 아빠와 함께 그 수영장 건물을 나가려던 그때 한나야 안녕? 이라고 누가 뒤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괴짜 친구가 서 있더래요. 아, 그 수영장 건물에? 그래서 깜짝 놀라 한나님이 안녕? 이라고 인사를 하긴 했지만 쟤도 여길 다녔었나? 아닌데? 쟤 여기 다닌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이 동네가 같은 동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뜬금없이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아빠랑 함께 있는 한나님과 달리 그 친구는 그 넓은 스포츠센터 로비에 입구에 그냥 혼자 서 있더래요. 아, 덩그러니 이렇게 서 있었구나. 자기도 다녔으면은 그 통원버스에서 나도 거기 다닌다 뭐 언제 만날까 이런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 너무 뜬금없이 그 장소에서 만났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옆에서 계시다가 그러면 차 빼고 올게 하고 내려가셨고 그때 그 친구가 한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맞다 한나야 내가 전에 그 아파트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 아파트가 바로 저쪽에 있거든. 오늘 한번 같이 갈래?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친구가 가리키는 곳은 바로 수영장 건물 건너편의 빌라촌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 아파트는 저녁에만 나타난다는 그 100층짜리 귀신 아파트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황한 한나님이 아닌데 저기는 그런 아파트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아버지가 차를 빼서 입구 쪽으로 오시길래 안 돼 나 아빠가 기다려서 나 저 차 타고 바로 가야 돼 라고 인사를 서둘러 하면서 바로 계단을 내려가서 아빠 차를 탔고 차를 탄 후에 숨을 고르면서 이제 그 룸미러로 백미러로 그 친구가 보일 거 아니에요 창문 쪽으로. 그러면서 진짜 왜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가자고 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를 탄 후에도 숨을 고르면서 아빠한테 아빠 방금 저기 인사했던 애 말이야 쟤 진짜 이상한 애다? 쟤 영어학원도 같이 다니는데 쟤 맨날 나보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친구? 누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분명 한나님이 안녕? 하고 인사할 때까지만 해도 한나님 옆에 아빠가 같이 계셨고 아빠도 분명 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는 이상하리만큼 아예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대요. 친구 누구? 누가 친구가 있었어 방금? 이렇게 얘기하셨대.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그날 이후로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대요. 아, 기억이 없다고요? 어디 학교에 다녔는지, 이름은 뭔지, 그 이후로 걔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기억이 정말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아예 안 남아있대요. 근데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학원 다니면서 계속 그런 얘기도 듣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왜 한나님이 좀 어두웠었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잘 지낸 거고 나머지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잘 안 지냈을 거 아니야. 엄청 친하게는. 근데 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그 얼굴이나 이름이나 어디 학교 다녔는지도 혹은 영어학원 선생님들도 다 아직까지 다 기억하는 편인데 그 친구의 이름도 학교가 어딘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난대. 아니 근데 보통 사람이 친해지면 이름부터 묻고 뭐 학교, 왜냐면 다른 학교니까 학교 어디냐 이런 걸 묻는 게 보통인데 그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때 아빠가 늦게 데리러 왔거나 혹은 그 친구가 먼저 와서 그 귀신이 사는 아파트로 따라갔다면은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오싹하면서도 의문이 많이 남는 기억입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진짜 아빠가 만약에 늦게 왔으면 갔을 수도 있잖아. 갔을 수도 있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건. 그러면 여태 동안 봤던 게 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해준 얘기도 그 친구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 얘기가 진짜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 사연이 사실 조금 무서웠던 거는, 그러니까 좀 신기했던 거는 친구를 착각했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뭔가 기억이 없었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해줬던 이 디테일한 얘기거든요. 이 디테일한 귀신들이 사는 세계에 대한 얘기가 저는 조금 되게 흥미롭게 좀 다가오긴 했었거든요. 그 귀신 아파트라든지, 그러니까 그들만의 규칙이 있는 그 동네에 대한 얘기잖아. 그리고 실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 사람이 죽는 데에 묻히면은 거기서 실이 올라오고 그 실이 하늘로 향할 듯이 위로 올라가고 그 끝에는 그 죽은 사람의 피가 묻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친구가 그냥 혼자 상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주고 사라졌던 내용이다 보니까 저는 이 사라진 아이가 했던 얘기가 좀 되게 흥미롭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보통 무서운 얘기 되게 많이 주변에서 들었을 때도 그런 오늘 들었던 디테일들의 그런 맥락의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 귀신을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회성으로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부엌에서 막 쪼르르 뛰어갔다라든지, 혹은 이사한 집에서 나는 분명 방에 있었는데 반대쪽 방에서 뭐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들렸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많이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밤에 놀고 있는데 뭐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애기도 아닌데도 우리 아이가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놀고 있다든지, 그래서 다음날 너 누구랑 놀았어? 그러면은 어제 친구 왔다 갔어. 근데 아무도 안 왔는데 그런다든지. 근데 그게 조금은 짧아요. 그게. 근데 요 한나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통원버스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은 섬뜩한 얘기긴 하죠. 그래서 제가 유추해 본 건데, 아무래도 그 수영장 건너편을 가리킨 거 보니까 그 빌라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죽음을 당했던 여자아이가 붙어서 계속해서 이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데리고 간다는 의미는 그냥 뭐 같이 놀고 싶어서의 의미겠죠? 그 귀신한테는? 근데 위험한 거는 얘 입장에서는, 혹은 만약 귀신이 순수해서 놀고 싶어서 데리고 갔을지언정 그곳은 어쨌든 자기가 죽었던 공간이나 어떤 어둠의 기운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기는 달라지죠. 그러면 사연의 주인공도 죽었을 수도 있네요. 그렇게 따라갔다면 만약에. 뭔가 실종이 됐거나 혹은 위험한 일이 생겼을 수는 있지, 거기서. 그러니까 보통 무서운 얘기를 막 들어보면 이게 우리가 경험한 걸 토대로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들이 보통은 들리는데,
오늘 들은 얘기는 그냥 이게 상상도 좀 안 되는 얘기들의 포인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그냥 귀신의 얘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이 사연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구슬했던 집이 좀 생각이 나서 그 집을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갑자기 확 추워했어요. 그러면서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막 떨리는 느낌이 들면서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너무 추워갖고 왜 이렇게 춥지? 여기 온도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나?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있었지. 이 사람과 관련해서 뭔가 춥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점을 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어린 남자애가 딱 보이면서, 어린 남자애가 막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집에 혹시 물에 빠져서, 근데 어린 나이도 아니야. 보통 이 정도가 막, 우리 옛날에는 워낙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근데 나이대가 그렇게 막 어리진 않고 한 10대 정도에 이렇게 물에 빠져서 가신 분이 너무 강하게 있다, 이 집은. 그냥 막 먼 조카 이 정도가 아니라 되게 가까이 있고, 내가 이 집에 아들의 점을 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안에 어머니의 형제가 10살에 물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셨던 거야. 아드님의 점사를 보러 오셨는데 그게 보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10살짜리 아이가, 제가 봤다 했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아들 폐 조심하세요 내가 이랬거든. 근데 아들이 어릴 때부터 폐가 안 좋아가지고, 그게 그 10살의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다 보니까 호흡이 너무 가파른 거야. 내가 막. 그래서 내가 아들도 폐 조심하세요 했는데, 실제로 그 아드님 역시도 어릴 때부터 폐가 너무 안 좋고, 그러면서 제가 아들이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 아들은 애정결핍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었거든. 또 뜬금없이 네, 애정결... 왜냐면은 그 10살짜리 죽은 영혼이 들어와서 부모의 사랑을 너무 갈구하는 거야. 그런 걸 미처 받기 전에 이제 가셨으니까. 근데 그 10살의 혼이 아들한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진짜 부모님이 금전적이든 뭐든 정말 지원을 팍팍 해주셨는데도 늘 마음 한켠에는 애정결핍이 심해서 상담을 받으러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다 해주고 퍼주고 하는데, 어릴 때 왜 자녀를 교육시키다 보면 체벌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게 그냥 평범한 집 정도였대요. 근데 아들이 너무 그 후에 크게 상처를 받고 막 애정결핍까지 나오고 약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셨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 그 아들의 점사를 봤을 때 그 집에 딱 10살 정도의 돌아가신 남자분의 기운이 확 느껴지면서 그게 아들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드님이 폐가 약하고 어릴 때부터 애정결핍이 있고, 또 되게 아무튼 소름 돋는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게 유추가 될까 봐 그래서 좀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면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일을 한 지. 제가 생각보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분도 그랬었어.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죽었던 우리 오빠가 왜 우리 아들한테 왔다 갔다 할까 하는데, 그게 막 내가 너의 아들을, 내 조카를 괴롭히겠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혼이 못 가고 주변을 머무르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나랑 비슷하게 보이는 아이로 들어옵니다. 자기가 이제 가셨을 때 비슷한 나이대랑 이런 거. 네. 근데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됐거든. 근데도 같이 자란 거죠. 그 시절에 그럼 들어오셨던 거구나. 그럼 되게 오래되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야 그거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옛날에 막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총살 맞았다 했는데, 그래서 나 맨날 머리 아프고 그래서 나 맨날 무릎 아프고 그런 거 아님? 거의 그 수준 아님?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랑 다른 거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아들 폐 조심하세요, 아들 그 애정결핍이 있네요 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죽은 오빠는 내가 보는 영역이고, 제가 어쨌든 간에 손님한테 받을 수 있는 영역은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안 좋네요 라고 맞추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듣고 나니까 확실히 딱 끼워 맞춰질 수밖에 없네요. 그치. 왜냐면 우리 아들이 이상했던 부분이고, 또 이제 들어갔을 때 먼저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이제
30대 때 왜 이렇게 춥지 이러면서 막 미쳐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분을 잘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고 얼마 안 됐는데도 왜냐면 엊그저께 인사하러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지금 얘기했었잖아. 어린 아이가 이렇게 붙으면은 답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어린아이 귀신이 붙으면은 진짜 놀자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나님도 그 귀신 얘기 줬던 어린아이가 되게 자기랑 좀 비슷했을 수도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아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그늘지고 우울했던 아이일 수도 있어. 그러면 진짜 약간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라는 걸 느끼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이 한나님한테 가서 볼에 뽀뽀를 해준다든지 왜냐면 한나님도 어떻게 보면 내면에 되게 원했던 거잖아. 누군가가 따뜻하게 다가와 주는 거를. 그래서 그 귀신이 더 그랬을 수는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기 때문에 뽀뽀를 해주고 포옹을 해주지만 결국은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저기 놀러 가자 이건 거야. 근데 만약에 그 귀신 그 아이가 되게 딱 깔끔하게 그럼 없어진 거잖아요. 생각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은 이 아이한테 붙어서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날 진짜 제대로 데리고 가려고. 근데도 이 한나 씨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간 거죠. 이게 아이들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따라갔다가는 어쨌든 간에 귀신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 좋은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얘기했던 그 집도 조카인데 왜 괴롭혀? 맞아. 그 개념이 아니죠. 근데 그런 병이 똑같이 내려오잖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봤던 손님네 얘기도 생각이 나가지고 이래서 아이 귀신들이 붙으면은 놀자고 들어오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겪으셨던 얘기가 있는데 대학생 때 자취를 했던 방에서 겪었던 일인데 그때 침대에 옆으로 누워가지고 불을 다 끄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 손이 순간 미끄러지면은 카메라 앱이 켜지잖아요. 그럼 셀카 모드잖아. 그래서 셀카 모드라서 순간 자기 얼굴이 비춰져서 깜짝 놀라서 딱 끌려는 순간 바로 옆에서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는 새하얀 여자 얼굴이 순간 확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선명한 얼굴이 보여가지고 소리를 지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앱을 이렇게 끄고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눈을 찔끔 그냥 감았던 기억이 있대요. 너무 놀라면 진짜 소리도 못 지르거든요. 소리가 안 나와. 네. 그래서 이분이 참고로 그때 너무 선명하게 보다 보니까 그때 보인 얼굴은 사악하게 눈도 입도 찢어지게 웃고 있었대요. 아니 그럼 그날 이후로 거기서 절대 못 잘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그냥 일반 그냥 자취하는 동네가 아니라 여기가 원래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조금 소문이 난 그 자취촌인데 여기가 음기가 정말 세다고 선배들이 그랬고 여기가 귀신 많기로 꽤 유명한 동네래요. 그래서 학교 이름은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를 다니셨대요. 그럼 들으면 유추가 딱. 네, 근데 여기에 그렇게 선배들이 이 자취촌에 귀신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곤 했었대. 근데 그분은 그럼 어릴 때도 그런 일을 겪고 어찌됐건 커서도 그렇게 겪은 거 보면 되게 귀문이 열리신 분인 거겠네요? 좀 잘 보는 그거긴 하지. 근데 어쨌든 귀문이 열린 만큼 또 이렇게 순간 귀신이 보여도 붙진 않잖아 또. 네. 뭔가 그 이후로 막 제가 가위로 눌렸습니다. 막 귀신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건 없는 거 보니 순간적으로 귀신을 보는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있대요. 이거는 중학생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이 2살 어린 남동생이 있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잠을 잘 때 같은 방을 썼었대요. 근데 싱글 침대가 하나가 있어서 동생이 그 침대를 쓰고 있었는데 동생이 침대 위에서 자면은 이제 한나님은 그 밑에 바로 밑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곤 했었는데 어느 날 꿈에 아주 새카만 공간에 안개가 막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전래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약간 간달프 같은 그런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는 이 한나님에게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런 목소리로 그 넓은 공간에 울려 퍼지듯이 5분 뒤에 넌 충돌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벌떡하고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몽사몽이 가시지도 않는데도 너무 놀래가지고 눈이 벽걸이 시계로 향했는데 시계가 마치 누가 딱 해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4시 정각이었었대요. 근데 이분이 생각해보면은 눈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순간 그 시야에 시계가 정확하게 보이더래. 그래서 시계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그리고 방금 그 꿈도 이상하고 해서 막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왜 또 순간 졸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야 이러면서 바로 기절해서 잠이 드셨대요. 그런데 잠이 들랑 하는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분이 엄청난 통증을 느끼면서 깼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동생이 굴러 떨어져서 이분 몸 위로 퉁 떨어진 거였던 거야. 침대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동생이. 바로 옆에서. 근데 그분이 너무 아파한 채로 시계를 봤는데 정확하게 4시 5분이더래. 아 5분 뒤에 충돌한.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써주셨어요. 좀 소소하긴 하지만 되게 좀 신기했다. 계속 간간히 겪으셨네요. 오, 신기하다. 동생이 자신 위로 떨어져서 말 그대로 충돌이라고 하셨던 건지 근데 너무 신기했대. 그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진 게. 그러니까 어떻게 4시 정각을 딱 본 것도 신기하고 충돌하고 나서 5분이 딱 그런 것도 신기하고. 근데 우리도 빙의구슬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눈을 딱 뜨자마자 시계가 먼저 너무 선명하게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의학적으로 또 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빙의굿이나 어떠한 굿을 때 손님들이 굿이 끝나고 나면은 시야가 확 맑아지는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드라마틱한 게 이제 빙의굿 했을 때 이분이 들어오셨을 때는 막 뿌옇고 막 모두 뿌옇고 사람들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막 이상하게 보이는데 내 얼굴도 되게 이상하게 보이고 막 어떤 분은 내 얼굴이 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가 또 엄청 무섭게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이모 얼굴도 막 눈이 막 이렇게도 보이고 막 이런데요. 근데 이 얘기 들었을 때는 뭐야 정상 아닌 거 아니야 막 이 생각 들잖아. 근데 굿이 끝나고 나면 진짜 무슨 막이 거친 것처럼 이렇게 밝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진짜요? 되게 저 멀리서 타고 있는 초에 일렁일렁이듯이? 아니 실루엣까지도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전후 차이가 엄청나구나. 약간 우리 눈에 뭐 이렇게 막이 있다가 그냥 거친 것처럼 이물질 같은 거 있다가. 네, 그렇게 되게 밝게 보이는데 근데 그거는 제자들도 많이 겪는 증상인데 저도 이렇게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 평소에 누가 막 눈을 막 이렇게 뜨고 다니겠어요. 평소에 이러고 다니다가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가 되게 잘 되고 그러면은 눈을 딱 뜨면은 시야가 엄청 밝아서 나무에는 나뭇잎의 그 결까지 착착착 보여. 뭔가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확 밝아져요. 되게 신기하다 그것도. 그러면은 기도가 되게 맑게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해. 확 밝아져. 나의 이 시력과 상관없이 멀리 있던 뭐 가까이 있던 그게 되게 선명하게 보여 다. 약간 안 겪어본 분들은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보통 눈이 뿌여다가 그 안약 시원한 거 넣고 좀 이제 탁 뜨면 이제 그 순간에는 진짜 선명하게 모든 게 딱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못 겪어봤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진짜 설명하기 힘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시력이 안 좋아. 약간 나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1초 만에 라식 수술한 기분이에요. 네, 1초 만에. 나 시력 안 좋았고 좀 뿌옇게 보였는데 순간 다 너무 잘 보여. 우리 라식 수술한 사람들 왜 안경 끼고 맨날 보다가 안경 없이 세상이 이렇게 밝게 잘 보였어? 막 이러잖아. 세상이 달라. 그거를 약간 1초 만에 순간 확 겪는 느낌이야. 네, 그래서 신기하다. 옛날에 어떤 손님도 그분이 그걸 되게 감탄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기분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뭐예요?
이렇게 밝았어요? 저 시력 갑자기 왜 이래요? 막 이러셨거든, 그분은. 아, 놀랄 수밖에 없겠다. 그분은 좀 놀랬었어. 근데 언니가 막 남자로 보였다고 막 그건 진짜 좀 충격적이다. 그 정도로 심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분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되게 보내주신 게 충돌한다는 좀 신기하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충돌은 맞으니까. 맞아. 그쵸?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보내주신 사연 말고도 소소하게 또 겪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 있을 것 네. 같긴 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요런 분 성향이 보통은 오히려 귀문도 열려 있고 또 약간의 신기도 있으신 분이라서 자기가 겪었던 걸 그렇게 크게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분 성향 특징이 보통. 그래서 아, 내가 뭐가 있더라 꼭 뭐가 또 기억이 나. 그래서 얘기해주면 막 주변에서 막 엄청 신기할 거거든. 그래서 오늘 사연 보시고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으로 이어갈 텐데, 다음 사연은 우리 독서실 사연 보내주셨던 분 기억하시나요? 아, 그 혹시 자매분이 막 밤에 인천 독서실. 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맞아요. 그분이 내 사연이 나가면은 나 경험했던 거 더 얘기해줄게. 라고 하셨는데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그분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